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월 30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JP모건이 현재 금융시장의 비관적 심리가 지나쳐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갈등과 중앙은행의 고금리 장기화, 재무부의 재정 적자 및 물가 압박 등 여러 악재가 있지만 느리더라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경제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기가 적당히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완화해주고 채권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면서 시장이 더 비관적인 쪽으로 돌아설 때가 장기 투자자의 적절한 시장 진입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골드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밤새 하마스 대원 수십 명을 사살한 데 이어 가자 지구 중심지인 가자시티 외곽까지 진입하는 등 지상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지상전 확대를 맹비난했으며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레드라인, 마지막 한계선을 넘음으로써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전면전이냐 장기전이냐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골드 선물이 심리적 저항선인 $2,000를 돌파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세계은행이 유가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를 3가지로 시뮬레이션에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갈등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 유가가 배럴당 평균 $81까지 하락할 테지만 2011년 리비아 내전 당시에 작은 혼란이 올 경우 4분기 유가는 배럴당 $93에서 $102, 2003년 이라크 전쟁과 맞먹는 혼란이 올 경우 $109에서 $121, 1973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에 필적하는 대규모 혼란이 올 경우 $140에서 $157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독일의 3분기 GDP가 마이너스 0.1%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피해갔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보다 마이너스 0.2% 높은 것이며 올해 1분기와 2분기 GDP가 모두 상향 수정된 것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수치입니다. 여기에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마저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3.8%까지 내려오면서 내일 발표될 유로존 경제 지표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성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증시는 기업들의 혼합된 실적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데이터를 소화하면서 오늘 상승 출발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로 투심은 위축되어 있고 S&P 500도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10% 가까이 하락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장의 중요 이슈들 함께 철저하게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선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번 주 지표를 완벽하게 해드릴 거고요. 노동지표 위크죠? 예, 노동지표 한 주 그리고 우리 금리 FOMC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은 성견 선생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주의 시작을 맞아서 시청자분들께 이번 주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또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일정들에 앞서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포지션 가지고 시장 예측하며 나아가야 할지 오늘 방송 통해서 철저하게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준비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매일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만 파란불 켜고 있고요. 그 외 주요 상품들 빨간불 켜고 있으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2,000선 넘은 2,008.2선 지나가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먼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1분 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급격하게 개장을 기점으로 이 장대 양봉들이 나오는 모습까지 함께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시 32분 직전까지만 해도 시장 같은 경우에 쭉 횡보하는 모습, 이 상승은 상승이되 횡보하는 모습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 개장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큰 폭의 장대 양봉들 상승세까지 지금 출현하고 있습니다. 22시 51분경에 지금 고점인 14,476.5선까지 기록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1.32%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번 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다양한 여러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모든 일정들 발표를 앞두고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해봐야 하고 특히나 오늘 나스닥 이렇게 급격히 3대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방향성도 단기적인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잠시 뒤에 단타 전략, 중장기 전략 쪽에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함께 보겠습니다. 네, 5일은 지금 1.78% 거의 2% 가까운 하락폭을 기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84.03달러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차트 분봉상으로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서 방향성 쉽게 알 수 없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은 좀 일부 횡보하면서 박스권 그려주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또 우리가 주요하게 체크해야 할 게 개장 직전인 22시 10분경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최저점인 83.65선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굉장히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모습까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또 시장은 한편으로 이 중동의 리스크가 더욱더 전쟁이 격화될 시에 무려 75% 가까이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오늘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하락한 게 끝이 아니라 변동성까지 크면서 정확한 방향성까지 이 단기적으로 잡아가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오늘의 유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단기적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함께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보겠습니다. 네, 현재 0.6% 상승하면서 201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지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시장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굉장히 큰 장대 양봉까지 출현하면서 2010 넘어서 2011까지 넘어서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프리장에서 2012.4까지도 찍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이 개장을 기점으로 소폭이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2시 51분경에 2005.7선을 기록하고서 2000선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지금 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속에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2000선 터치할락 말락하면서 횡보하고 또 하락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긴 했는데요. 이번 주 다시 기록해주면서 2000선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골드의 상승 이유는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안전수단 선호 심리가 이번 주에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장대 양봉 속에서 오늘의 전략까지 잠시 뒤에 함께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유로 보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43% 상승하면서 1.0634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개장 직전이 아니라 22시부터 지금 쭉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유럽권에도 중요한 이슈와 지표 발표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독일의 3분기 GDP까지 발표가 되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폭 내에서 큰 변화 없이 횡보하는 모습까지 기록해주고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23시 1분경에는 조금 더 장대 양봉, 윗꼬리 각인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최고점인 1.06400선까지 터치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현재 4.02% 이 상승폭 유지해주고 있는 유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차트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주요 상품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단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품과 전략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수님, 지금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상품 전략까지 지금 바로 제시해 주시죠. 네, 오늘도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포인트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14,390 라인입니다. 14,390 라인 하고요. 14,365 라인, 365 라인하고 390 라인 이렇게 제가 좀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수 전략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인 장을 한번 좀 보죠. 자,
일단은 시작했는데 일단 장 시작했고요. 프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을 좀 크게 줬었어요. 그래서 프리장 매매하시는 분들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우리 금리 결정이죠. FOMC도 있고 기자회견도 있고 그리고 노동위크입니다. 한 주에 한 달에 모든 노동 지표가 이번 주에 일단은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프리장에서는 굉장히 큰 횡보장을 그렸다. 거의 15시까지 16시죠. 거의 16시 유럽장 시장까지 굉장히 긴 횡보의 장을 일단은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어딥니까? 예. 16시 오후 4시 이후에 오후 4시 이후에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유럽장에서도 지금 큰 이슈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럽장에도 큰 이슈가 없어서 거의 지금 22시 30분까지 그렇죠? 자, 오늘 하루 종일 시작해서 22시 30분까지 거의 큰 수렴의 구간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큰 수렴의 구간이 일단은 월요일 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횡보 박스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본장 개장해도요, 뉴욕장 개장해도 굉장히 큰 변동폭을 일단은 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매매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4,365라인과 14,390라인을 일단 보도록 하면 네. 자, 22시 30분에 아랫꼬리죠. 굉장히 긴 아랫꼬리를 주면서 우리가 소위 이제 휩소라고 부르는 그 구간 일단은 오고 큰 상승으로 일단 이어졌습니다. 자, 14,365라인 정도가 14,368라인에서 5라인 정도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시가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추세가 터졌다. 추세가 터졌다라는 그런 신호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365, 365라인 추세가 터졌다. 추세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을 수가 있고 매물대라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이제 항상 스탑앤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멈추고 가는 구간이거든요. 365라인 멈추고 가는 구간입니다. 뉴욕장 개장하고 여기에서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자, 두 번째. 390라인 정도인데요. 390라인은 뭐냐면 여기 전고 라인입니다. 여기 두 개 봉우리 보이시죠? 전고 라인을 뚫고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라인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장대 양봉을 일단은 보시면 한번 멈추고 여기에서 눌림 줬다가 390라인에 쐈거든요. 476라인까지 거의 지금 86포인트, 90포인트라고 하면 300틱이 넘는 그런 상승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봉 6개입니다. 3봉 6개니까 18분 안에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보면 자, 매물대가 쌓여있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 14,365라인과 14,392라인, 90라인 정도 365와 390에서 일단은 매수 전략 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항상 수렴과 발산이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는데 계속 수렴했죠? 여기에서 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수렴을 하고 여기에서 발산으로 굉장히 큰 포인트를 갔어요. 사실은 340라인 정도 잡고요. 고점을 476라인 정도 480라인 정도 일단은 잡는다라고 하면 140포인트입니다. 140포인트 500틱이 넘는 게 지금 30분에서 21분 만에 500틱을 일단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수렴의 구간으로 갔다라는 거고, 자, 발산의 구간으로 갔다라는 거고, 자, 발산 다음에 죄송합니다. 수렴 다음에 발산을 했어요. 그럼 또 뭐죠, 여러분? 수렴이죠. 수렴 구간에서 여기에서 횡보 박스 하면서 물량 조절을 일단은 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발산으로 위든지 아래든지 일단은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365라인과 390라인 눈여겨서 보시고요. 아직은 지금 매수의 힘이 세죠, 여러분. 매수의 힘이 세기 때문에 매수 대응하시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익절과 손절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당연히 네. 손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포인트 고정을 하죠. 10포인트 고정하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손익비를 무조건 1대1 이상으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이 10포인트다 그러면 익절은 몇 포인트 해야 됩니까? 무조건 10포인트. 최소 금액이 10포인트입니다. 네. 최소 금액 10포인트로 끌고 가시는 전략 일단은 그렇게 싸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전략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나스닥 전략 함께 단타로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이 매수세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최근 개장 이후 이 30분 새 내에서 이 500직이 넘는 이 변동성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전략 같은 경우에는 14,390에서 14,365포인트 사이에서 매수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그 라인 잡아주셨고요. 이 손절은 10포인트 그리고 익절은 최소 1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단타 전략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제시해드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에 주의해 주시고요. 함께 방송 그리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공부해 가시면서 함께 기초부터 쌓아갈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순간 바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이 단타 이후 중장기적으로 이번 주에 특히나 중요한 다른 지표들과 우리 중요 경제 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스닥 가져가야 할지 그 내용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거의 하락의 기조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 잠깐 볼까요? 네. 차트 쭉 보면 이거 제가 저번 주에 그려드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추세선 일단은 제가 그거 드렸죠. 추세선 그거 드렸고 이 연필로 고점하고요. 그렇죠? 여기 고점이고 여기 고점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한순간에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만 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자, 2023년에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밑으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갔다가 제가 다 지우고 해드리겠습니다. 밑으로 갔다가 어떻게 돼요? 기술적 반등을 주는데 기술적 반등이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을 넘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는데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을 넘지 못한다. 자, 밑으로 또 갑니다. 저점을 깼죠? 예,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전저점을 깼는데 뭐예요?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패턴은 여러분들 해외 선물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패턴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자,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밑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추세선이라는 건 제가 전번에 한번 그어드린 대로 추세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추세선이 완성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반등 후에 밑으로, 기술적 반등 후에 밑으로 해서 추세선이 어떻게 돼요? 더 밑으로 이 채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물론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아요. 이 추세선이라는 건 여러분 무조건적인 거는 없죠. 그리고 또 선물이나 또 현물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만 제가 2주 연속으로 추세선 작도에 관한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스터디를 시켜드린 이유는 뭐냐면 해외 선물은 패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냐가 일단은 문제인데 어디까지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냐, 두 라인이 일단은 보이실 겁니다. 어떤 라인이냐면 자, 여기에서 상단을 뚫었어요. 일목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여기서도 어떻죠? 일목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두 가지 포인트. 일목의 하단과 일목의 상단을 뚫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이걸 추세선과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그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일단은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 항상. 예. 요 정도 네. 일단은 그리시고, 자, 쉽죠? 예. 자, 그러면 자, 연필로. 네. 자, 항상 뭡니까? 우리가 일목의 상단을 일단은 뚫는 이런 패턴을 보이죠. 자, 그럼 이게 위쪽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위쪽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일목의 하단을 맞고 밑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패턴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상단을 뚫고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갈 시나리오 2,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나리오, 가장 큰 시나리오는 뭡니까? 하단으로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전고 라인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점을 뚫고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종합적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큰 프레임 안에서의 가장 큰 시나리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안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일목의 하단과 일목의 상단을 맞고 밑으로 다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틀 안에서입니다. 물론 이틀을 벗어나서 위쪽 상방으로 간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패턴을 깨는 거기 때문에 어떤 획기적인 기본적 분석에 의한 모멘텀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차트의 형성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 분석의 바탕을 두고 차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리는 게 기본적 분석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기본적 분석 위로 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위로 간다라고 하면 어떤 기본적 분석의 모멘텀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매일매일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나스닥 우리 단타에 이어서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는 그 차트까지 철저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캐너치고 바로 입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결합해서 우리가 그날 어떻게 수익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속에서 내가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 내고 싶다, 수익 랠리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꼭 함께 하셔서 우리 선경 마스터님한테 그 노하우와 모든 전략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골드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차트입니다. 지금 0.59%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10선 계속 지금 유지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골드 전략도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골드가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쵸.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고 네.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매하고 정말 좀 매매하기가 어렵다라고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1988 라인이 있거든요. 일봉 잠깐 볼게요. 네. 1988 라인이 있는데요. 1988 여기입니다. 네. 네. 지금 한 300틱 정도 밑인데 여기에서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요 정도 그냥 찍을게요. 요 정도 일단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이 일봉이잖아요, 여러분. 쭉 보시면 일봉이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만 해도 지금 150틱, 160틱이에요. 죄송합니다. 88 기준으로 한 240틱, 250틱이 이제 눌림을 주고 다시 가는 형국.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 매수 방향인 건 맞아요, 지금. 왜냐?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다 지우고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고 라인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정고 라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가 정고 라인이고 정고 라인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차트랑 똑같아요, 여러분. 5일 차트랑 똑같아요. 조금 있다가 5일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그리고 제가 어떤 눌림에 대한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고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여기에서 눌림을 주고 다시 이거를 뚫고 지지를 받고 위로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여러분들 현물하실 때, 주식하실 때 굉장히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지지와 저항선이 있지만 뭐 여기에도 지지와 저항선이 다 있지만 가장 큰 지지와 저항선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여기죠. 2085 라인. 그죠? 여기입니다. 2085 라인.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 사진 찍어 두세요. 이게 성지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골드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게 가질 않아요. 예.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장대 한봉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컷을 걸고 딱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이런 내가 매수를 들어갔다면 장대 양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주식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해외 선물도 그렇고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면서 눌림을 주면서 그렇게 가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지금 골드의 모습은 5일의 모습과 똑같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7월부터 3개월 동안 매수 방향을 굉장히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어요.
사실 뭐 500틱이면 500틱, 300틱이면 300틱 이 정도의 수익만 얻었을 뿐 1000틱 이상의 수익을 얻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눌림을 주고 갔다 왔다 일단 반복하거든요. 골드도 지금 그런 형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2,000달러가 어떤 골드 상승에 굉장히 큰 마지노선, 지지성, 저항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2,000달러 일단은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 가능성이 많다. 자, 여기에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뭡니까? 전고 라인, 뚫었던 이 전고 라인을 뚫고 지지받고 다시 오를 가능성, 혹은 여기에서 일단 뚫었기 때문에 눌림 살짝 주고 그냥 위로 다시 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그런 시나리오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봉상으로 굉장히 지금 아랫꼬리도 길고 다 지우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아랫꼬리도 길고 굉장히 캔들이 지저분하게 가요. 이게 일봉입니다, 여러분. 3분봉이나 5분봉이 아니라 일봉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분봉상으로는 어떻겠어요? 더 지저분하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크게 오른 것 같아 보여도 꼬리들, 캔들이 굉장히 작고요. 꼬리들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은 이거를 견디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세를 견디시고 그런 거라고 하면 어차피 추세 추종은 성견 선생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또 제가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화요일로 일단 바뀌었고요.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추세 잡는 법이나 이런 거 일단 제가 조금 스터디를 조금 시켜드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꼬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 심정적으로는 오늘 단타는 그냥 관망으로 매수 방향 이돼 관망으로 일단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일봉상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관망 사인 일단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기입니다. 정고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지 요거 그 다음에는 어디다? 2085 라인입니다. 여기까지 가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골드와 함께 관망으로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 함께 주셔야지 모든 내용들과 모든 상품들 함께 전략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서요. 입장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차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송 초반에 비해서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83.1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일도 일단은 관망 전략 조금 관망이요. 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분봉 잠깐 체크를 할게요. 분봉 체크를 잠깐 하면 박스권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그냥 요 정도 해서 그냥 박스권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오일은 지금 골드보다 더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캔들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봉, 음봉이 계속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추세를 여러분들 이제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 운이 좋아서 들어갔다라고 해도 어차피 전저 라인을 깨느냐 안 깨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길게 우리가 추세를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골드랑 차트 비교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골드랑 차트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제가 이제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이 라인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에서 계속 뻗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골드의 첫 번째 자리가 제가 설명드린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 자리에서 뚫었죠. 뚫고 어떻게 됩니까? 눌림 줬어요. 눌림 주고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르고 눌림 주고 뚫고 지지 받으면서 그냥 쏴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N자형 패턴. N자형 상승 패턴으로 오일이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공부 잠깐만 좀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죠. 자, 골드는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죠. 뚫었어요. 정고 라인을 일단 뚫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눌림을 줄 것이다. 눌림 안 주고 그냥 뻗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보편적인 건 눌림을 일단 줄 것이고,
여기까지 오르고 눌림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뚫고 지지받으면서 또 가는 이런 대문자 N자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5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N자 패턴으로 갔고, 자 중요한 라인이 어디였습니까? 83.7 하나 라인이었죠. 83.7 하나 라인을 지지를 받고, 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쌓일 겁니다. 왜요? 전고 라인을 뚫고 지지받은 라인이에요. 자, 전고 라인을 뚫고 지지받은 라인이 지금 현재 가격이다로 보았을 때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여기에서 매수 매도가 또 갈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일은 그래서 이 라인이죠. 83달러에서 84달러.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지지받고 다시 위로 튈지 아니면 밑으로 갈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요 상품들 함께 짚어봤는데요. 오늘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이슈 함께 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매일같이 해외 선물 공략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입장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내일 바로 화요일인데요.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9시 정확하게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중요한 이슈들까지 함께 붙잡아갈 수 있는 그 시간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무료 공개 방송 시간 동안 어떤 이슈와 내용들 잡게 될지 함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공개 방송 때는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네. 트레이딩 전략과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보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트레이딩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더 높은 곳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더 낮은 곳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이런 이제 MIT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거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손절과 익절, 그러니까 추세를 어떻게 홀딩을 하고 가는지 등등 여러 가지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적인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 좀 많아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일단은 그런 교육도 같이 일단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 트레이딩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교육 이거 두 가지 일단 제가 말씀 드릴 거고 플러스해서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일단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왕초보 분들도 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일단은 일주일 안에 모든 이론을 습득하실 수 있게끔 제가 커리큘럼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은 내일 오전에 바로 제가 영상 링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공개 방송에 대한 안내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시간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선교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이 해외 선물 정확한 매매 전략과 노하우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기본적 분석 여러분들 한 주 시작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큰 이슈는 일단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제 나스닥 차트를 볼 건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큰 이유는 사실은 뭡니까? 오늘 오전부터 22시 30분 뉴욕장까지 굉장히 큰 수렴을 했죠. 발산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옵니다. 이따 나스닥 차트로 일단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일 일단은 볼게요. 내일은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입니다. PMI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는데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네. 자, 이거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드리는데, 지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영상이 준비가 돼 있어요. 13분짜리 영상이 돼 있거든요. 1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면 여러분들 지표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실 게 없습니다. 지표 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간략하게 13분짜리 영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2시간짜리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2시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시는데 2시간 나온 것도 아닙니다. 요 2시간짜리 영상도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지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도 없어요. 여기 이 로직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 내일 아침에 제가 요거 띄워드릴게요. 지표. 자, 이거 띄어쓰기 하면 돼요, 여러분. 중국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제조업 중심이에요. 무조건 제조업 중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IT가 발달을 하고 그래도 무조건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렇죠? 왜요? 제가 지금 이 쓰고 있는 펜과 입고 있는 옷도 뭡니까? 다 제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TV도 뭡니까? 제조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조업이 1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다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 내일 오전에 제 공개 방송 일단은 보실 건데 제 차트를 보면 맨 위에 세 개가 일단은 있는데요. 뭐냐? S&P가 있고 나스닥이 있고 다우존스 지수가 있습니다. 다우 지수죠? 다우 지수가 있어요. 미국의 3대 지표 중에 하나인데 뭐가 중심이냐? 다우 중심이다. 왜요? 다우가 제조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S&P랑 나스닥이 중심이 아닙니까?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다우 중심이 맞아요. 다우 중심이.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지표냐면 자,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입니다. 구매 관리자. 자, 여기에 띄어쓰기를 하시면 돼요. 자, 중국 내 제조업 분야에 있는 구매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자재를 사야 돼요. 자재를 사야 되는데 누가 삽니까? 그 자재 담당하는 관리자가 사겠죠. 그 관리자가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고 물건값이 자재값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게 쉽습니다.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커피숍의 사장이나 실장이 어떤 대형 커피숍의 실장이 구매를 하는데 이게 이 커피의 원재료 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떨지 요겁니다, 요거. 굉장히 쉽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내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이 항생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항생이 또 다이렉트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서 일단 매매하셔야 된다. 내일 저랑 10시 10분에 제가 10시 10분부터 공개 방송하기 때문에 10시 10분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3시에 소비자 신뢰지수 있고요. 요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쭉쭉쭉쭉 나오겠죠? 자, 수요일입니다. 여기도 뭡니까? 카이신이라는 데에서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를 발표를 한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고 이게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별이 3개짜리입니다. 별이 3개가 여러분들 최고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수요일 10시 45분이다. 자, 그리고 21시 15분부터 자, 여러분 보세요. 매달 첫 번째 매달 첫째 주죠. 첫째 주는
무슨 위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노동 위크. 노동 위크. 그러니까 노동에 관련된, 노동시장에 관련된 모든 지표들이 한꺼번에 다 발표가 되는 게 매달 첫 번째 주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를 누가 끊나요? 자, 얘가 끊습니다. 자, 원래는 쫄트라고 부르는 9인 이직 보고서가 일단은 끊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23시로 조금 밀렸고요. 자, 요겁니다. ADP 비농. 자, ADP4가 있어요. 회사입니다. ADP에서 발표를 하는 비농업 부분에, 비농업 부분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고용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요 지표다. 그렇죠? 자, 뒤에 금요일 날 비농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지수예요. 어디예요? 미국의 ISM이라는 곳. 자, 쉽죠? 제가 앞에서 중국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제일 중요한 거 요거죠. 우리가 쫄트라고 부르는 뭡니까? 9인 이직 보고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까지는 뭡니까? 1.8대 1까지 갔어요. 뭐가요? 9인 이직 보고서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8은 뭐예요? 나를 원하는 9인 회사. 1은 뭡니까? 구직. 뭡니까? 개인이죠. 자, 내가 일자리를 원하는데 나를 원하는 회사가 더 많아요. 거의 뭡니까? 2대1 비율이죠. 내 몸은 하나인데 나를 원하는 회사는 A와 B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비율이 높아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자, 내가 A라는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월급을 220만 원 준대요. 자, 근데 지금 구인난이 너무 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우리 회사로 와라. 무조건 와라. 230만 원 줄게 와라. 그럼 A 회사는 뭡니까? 240 줄게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높아지죠?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쫄트, 9인 이직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표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수요일 날 23시에 발표되는 9인 이직 보고서 향후의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목요일 날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죠. 목요일 날 새벽 3시 하이라이트. 금리 결정입니다. 금리 결정 및 3시 반에 파월 연설 있죠? 인터뷰 있습니다. 기자회견. 자, 금리는 지금 이제 0.25% 정도 아마 이제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0.25%를 올리든 이번에 올리든 다음에 올리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잡히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는 거는요, 지속될 것이다. 그죠? 지속됩니다.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자,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저하게 낮아질 거다.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뭡니까? 고금리와 고물가가 굉장히 지속되는 현상이 많아질 거다라고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금리가 0.25 오르느냐 안 오르냐는 사실 단편적으로 미국 시장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군들에 단편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되 여러분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예, 새벽 3시고 뭐예요? 기자회견이 새벽 3시 반에 있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주무세요. 요거 분석은 제가 다음날 아침에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시장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분석해서 제가 어차피 다 해드리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의 이벤트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시면 돼요.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단편적인 이벤트로.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거래하실 분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예, 목요일에 터줏대감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있고요. 아직도 지표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 아직도 지표에 관해서 내가 이해되는 게 없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그냥 지금 보이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장담 드리건데 2시간만 저한테 투자를 해보시면 지표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지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에 제가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2시간만 일단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금요일 날 이제 핵심적인 거죠. 비농 지표 있습니다. 비농. 그리고 실업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것도 기본적 분석으로 굉장히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제가 이제 경기 사이클이라는 걸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경기 사이클 일단은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자, 경기 사이클은 4구간만 하시면 된다.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만 아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번 구간으로 와야 2번 구간을 일단 와야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됩니까? 스무스하게 그리고 공식대로 일단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지표는 일단은 낮아져야 되고 실업률은 높아져야 일단 정상입니다. 그렇게 돼야 이번 사이클을 일단은 좀 편안하게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이니까 요거까지도 일단 기본적 분석 제가 다 해드리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금 나스닥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단타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전략으로 14,365에서 14,390포인트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복귀해 볼게요. 마스터님. 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렴 구간이 굉장히 길었고, 발산도 굉장히 깊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패를 했고요. 단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렴 구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발산도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단타 복귀까지 함께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바로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정확하게 상승과 하락 관계없이 매일같이 수익권으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는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 해외 선물 공부하고 전략 그리고 노하우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방송 중요 전략 핵심 포인트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나스닥 골드 크루드 오일 봐주셨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14,365에서 14,390포인트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익절과 손절 각각 10포인트 잡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도 전략 오늘 세워주셨는데요. 매수 방향이지만 눌림을 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 내외에서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고 이 장기적으로는 $2,085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크루드 오일까지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83.71달러 선에서 지지 저항 확인 후에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나스닥 골드 오일까지 정확하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핵심 요약 통해서 마스터님께서 정해주신 오늘의 전략까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하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